자, 봅시다. 화학완이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2015년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2015년 개정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 고2가 배웠던 거예요. 1년 동안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수능 선택 과목으로 채택을 해줘. 그죠? 네, 화학을 선택을 제가 안 해요. 오히려 물리보다 안 하는 상태가 됐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더러워서요. 화학을 알아도 문제를 못 풀어요. 나도 못 풀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요? 산수를 너무 복잡하게 내서요. 자, 근데 2022년 개정판은 화학완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화학입니다. 완이 사라졌어요. 일이 사라졌고요. 일이 사라졌고 지금 현재 고2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6개월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얘는 수능을 안 봐요. 내신만 따지죠. 내신만 따지고. 자, 그럼 이제 화학완하고 화학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단원이 4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이 4개 단원 내용을 단원은 4개 그대로 가요. 4개 단원 그대로 가는데 내용이 대략 3분의 2 정도로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3분의 1이 날아간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화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학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날려버리고 화학으로 개정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내신 성적으로 내신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얘기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으로 별로 선택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400명이다. 그러면 뭐 해서 150명, 160명 정도밖에 선택을 안 합니다. 별로 안 한다는 얘기죠. 절반은 해야 목과 이과로 나가서 한 절반은 해야 200명 넘어야지 되는데, 네. 그리고 화학은 중요한 과목이라서 물리하고 화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과학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 그러니까 생물이나 지구학에 비해서 화학이나 물리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 돼요. 중요한 과목이 돼서 하는데, 자, 이제 이게 고등과정이란 말이죠. 어쨌든 고등과정. 중등과정과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고등과정과 중등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의 우선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양적 관계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돼 라고만 얘기하는데 고등과정에서는 얘를 얼만큼 넣으면 얼만큼 만들어져 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끔 그걸 정량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성적은 얘 성질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성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양을 따져서 좀 더 확실하게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중학교 과학에 비해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의 난이도 과학 어렵잖아 이렇게 중학교 과학이 어렵잖아 라고 생각하면 손도 못 댈 수도 있어요. 큰일 났다. 그죠?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자 그럼 못하겠네요. 그죠? 안 되죠. 수강료 냈는데 최소한 수업은 듣고 가야 되잖아. 그지?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중등 수준으로 낮춰서 수업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최대한 중등 수준으로 낮춰서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과학 전반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중등에서 중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연결된 단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1단원이 화학이다, 2단원이 물리다, 지구과학이다, 3단원이 생물이다 이런 식으로 다 단원마다 과목이 틀려서 1, 2단원이 시험범위야. 그러면 생물하고 지구과학 시험 보고 또는 화학, 지구과학 시험 보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는 다른 단원 시험 보고 그래서 중간고사에 봤던 화학, 생물 단원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날려먹자. 왜 뗍니다. 그죠? 중간 기말고사에 과학시험 본 거 내용 뭔지 아는 사람 기억나요? 뭐뭐 시험 봤어요? 단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한 반 이상 찍었던 것 같아요. 동민이 그 단원 제목 알아? 몇 단원 시험 본지는 알아? 응. 내가 알기로는 너네 2, 3, 4 봤을걸? 2, 3, 4단원 맞는데 너 과학 몇 점 맞았어? 92. 92를 맞았는데 단원을 제목을 몰라? 몇 단원 시험 봤는지 몰라? 이래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중등 과학이에요. 근데요. 과학은요. 이해하는 흐름이 있어요. 응? 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수학은 앞에 단원을 모르면 뒤에 단원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문제를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못 하는데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고요? 안 풀리죠. 인수분해 알아야 2차 방정식이 풀릴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그치? 근데요. 화학에선 1단원 내용 몰라도 2단원 내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단원 내용 알 수 있고요. 이렇게 3단원 내용 하다 보니까 1단원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뭔가 선생님이 씨부렸다. 씨부렸는데 되게 강조하더라. 이건 좀 알아야겠다 하는 거 하나 둘씩 알고 넘어가면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하나로 엮어져서 여러분들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모르는 얘기가 써 있으니까. 처음 보는 얘기가 써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냥 여기 중간에 딱 펼쳐서 한번 봐봐요. 아이씨, 역 같잖아. 이게 뭐야? 아이씨, 풍선도 나오고. 뭐야? 왜 점들만 연락이 나오네. 그죠? 왜 그래프도 나오고. 짜증나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이유가 왜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진행을 하고요. 수업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찍어줄 거예요. 필요한 문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 책은요, 수능 준비를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 볼 게 아니라 화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수능 위주로 갈 건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 위주로 갈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 필수 정확하게 알아야 될 문제만 풀게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 다 안 풀리면 선생님 왜 문제 다 안 풀어줘 입산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엄마한테도 엄마가 왜 책이 빈 구멍이 많아? 문제 안 푼 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수능 보는 사람들이 푸는 거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난 수능 안 볼, 이 과목으로 수능 안 볼 거니까 안 풀어도 된대 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럼 이거 다 풀어야 되지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는 이유는 미리 화학이란 과목이 어떤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꾸준히 듣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성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화학이 재밌어지면요 의외로 재밌을 때가 있어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지? 있지 않아?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학문을 더 연구하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잘 풀고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화학이란 과목이 이런 거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화학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영어로 뭐야? 화학이? 케미컬. 케미컬은 화학적인이란 뜻이고 화학이란 학문은 스트리가 붙어요. 학문의 어미인 스트리가 붙어서 케미스트리. 이거 학문이란 어미고요. 케미란 말이 있죠. 케미란 말 많이 들어봤죠? 아니요. 안 들어봤어? 네.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의 케미가 장난 아니게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케미가 뭔데? 저 뒤에 스트리가 학이니까 그럼 저 케미는 화다. 얘는 화야? 네. 그러면 두 남녀 주인공 사이에 화가 좋다. 화가 뭔데? 화목할 화. 화목할 화야? 둘이 화목해? 네, 제가 화목해. 자, 이 케미란 말이 들어가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어디서 본 단어일 거예요. 알케미아 또는 알케미스트. 알케미스트는 들어봤죠? 아니요.
제목이에요. 연금술사, 알케미스트. 이거 일명 마법사라고 해요. 마법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디아블로에 보면 디아블로가 뭐예요? 디아블로라는 그 CD로 만들어진 게임이 있어. 게임에 보면 막 불 쏘고 막 그런 애가 있거든. 손에서 불 막 나가고 그런 애가 있는데 걔가 알케미스트야. 마법사야. 자 어쨌든 알케미아가 연금술이에요. 여기도 케미가 있네요. 자,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뭐죠? 금 만드는 거요. 네. 뭐로 금을 만들어요? 이상한 쓰레기 같은 것들. 자, 연금술은 싼 금속을 갖고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해요. 어떻게요? 납에다가요 양성자를 튕겨낼 수 있는 양성자총이 있어요. 그 납 원자에다가 양성자를 빵 싸가지고 양성자를 탕 튕겨내면요 금이 돼요. 금 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납 원자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때려야 돼요. 그래서 금 만드는 비용이 금값의 100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연금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금이 제일 많이 붙여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바다예요. 근데 바다에서 금을 킵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캐는 비용이. 바닷물에 지금 금이 녹아 있단 말이야. 이온으로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면 지구 육지에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 왜 안 해? 비싸. 그거 모으는 비용이 더 비싸거든. 안 하는 거야. 자, 이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물질관에서부터 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물질은 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원소 설이라고 했죠. 뭐? 물, 불, 흙, 공기. 이거 원래 실제로 요거는 엠페소클레스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얘네들이요 성질들이 있어서요 그 성질을 더하고 빼고 그러면요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원래는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성질을 변화시키면 뭐 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 성질을 요거를 변화시키면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 원소가 서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싼 금속인 원소를 비싼 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왜 잘못된 생각이죠? 원소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얘를 화학적으로 다른 걸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 이거를? 당연히 연금술사들이 했겠죠. 그럼 연금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멍청한 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 일반적으로 연금술사들은 거지.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연금술이 유행하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 계급사회죠. 귀족, 평민, 노예 이런 계급사회란 말이지. 이 계급을 나누는 것이 뭐다? 금. 그러니까 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계급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이 저 연금술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몰래 숨어서. 왜? 걸리면 잡히면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잡혀서 많이 죽었어요. 누가요? 연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귀족들과 종교가 결탁을 해서요. 뭐 했어요? 마녀사냥이요. 그러니까 마녀사냥을 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마녀들이 거의 대부분 연금술을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 보면 그 마녀가 연금술을 성공하면 어떻게 돼? 자기 위치가 위태롭잖아. 그러니까 일단 잡아 족치는 거야.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종교죠. 종교를 이용해서 쟤는 마녀야. 악마에 씌운 마녀야. 그래서 뭐 했어요? 화형식이야. 그럼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 일반적인 사람을 불태우면 주황색 불꽃 나옵니다. 왜? 칼슘하고 인 뭐 이런 것들이 타면서 주황색 불꽃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녀들을 잡아서 불태우면요. 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불꽃이 나와. 왜? 이 사람들이 연금술을 하면서 중금속의 몸에 오염이 된단 말이지. 금속들에 오염이 되니까 금속들이 타면서 불꽃 반응이 나온 거야. 그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진짜 마녀가 된 거지. 그 화형식을 시켜서 마녀를 다 태우면 이상하게 불꽃 나오고 이상해지고 거기에다가 성격도 이상하죠. 왜? 중금속에 중독이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편집증이 생기거나 뭐 등등등. 응? 자,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 연금술은 성공을 못하지만 결국 뭘 한 거예요? 쌍금속을 금으로 뭐 한 거야? 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케미가 바로 변화를 뜻합니다. 또는 조화로운 변화. 자, 이런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케미스트리는 물질의 변화를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자, 그럼 물질이 변하잖아요. 자, 어떤 물질은 변한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변해요. A에서 B로 변한다. 옛날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A에서 B로 변하는 게. 여러분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실험 같은 거 하면 루미놀 반응 같은 거 하면 액체 두 개 집어넣으면 갑자기 형광색깔 불빛이 팍 튀어나와요. 신기하죠. 응? 시계 반응 같은 경우는 투명한 액체 두 개를 섞고서 흔들어주면 갑자기 빵 하고 까만 색깔이 돼버려요. 변하죠. 신기하죠. 그죠? 뭐예요? 마술처럼 보여요. 옛날 사람들은 물질의 변화를 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학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기대감을 가졌죠. 우와. 어떻게 변하지? 기대감을 갖고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되나 안 되지. 자, 이걸 누가 학문으로 바꿨냐면 돌턴. 돌턴이 뭐 한 사람이에요? 자, 원자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같은 원자는 모양, 크기, 질량 등이 다 같고요.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다른 거로도 변하지 않고 이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 원자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 이 원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처박혀서 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지는가만 연구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돌턴이 원자설을 통해서 이제 화학을 학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돌턴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외운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수에, 리베, 봉탄, 질산, 플레나마 뭐 이런 거 외웠던 것들 있죠? 자, 이런 원소들이 어떤 화학 반응을 할지 그 뒤에 돌턴 뒤에 사람들이 쭉 연구를 해서 화학이 지금 여태까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자,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원자는 그대로 배열만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선생님, 원자는 진짜 안 변하나요? 변할 수도 있긴 해요. 예외의 문제고요. 그건 예외의 문제고. 자, 왜 예외의 문제냐면 실제로 원자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핵반응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핵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라늄 235가 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다른 원자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를 좀 천천히 반응시키면 우리가 핵발전소에서 핵분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원소가 바뀐다고요. 이거 화학변화 아니에요? 화학변화 아니에요. 핵변화예요. 핵변화는 화학변화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요. 에너지 차이예요. 에너지가 핵변화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 화학변화는 요만큼이에요. 물리적 변화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의 에너지는 요만큼이면 화학 변화의 에너지는 그보다 좀 크고요. 핵 변화는 굉장히 크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보다 화학 변화와 핵 변화의 차이가 훨씬 더 커요. 에너지 차이가. 그래서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화학 변화 내에서는 원자가 변할 만큼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변할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는 변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 배우는 학문이 바로 이 화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기호가 많이 나오죠. 원소기호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소기호 외우기 힘들다고 막 징징징대고 영어 단어는 하루에 50개씩 외우면서 원소기 20개 못 외워가지고 해내고 있는 인간들이 그게 더 나쁜 거지. 원소기 20개만 외우면 돼, 얘들아. 그거 이상 외울 필요가 거의 없어. 알겠니?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만 잘 외우면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화학이란 학문은 원소의 변화, 그러니까 원소를 통해서 원소가 이제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저기 차례를 좀 보시면요. 자, 첫 단원에 1단원에 화학의 첫 걸음 나오고요. 저희 첫 걸음 나오고요. 화학의 첫 걸음에 첫 번째 화학과 우리 생활, 화학과 우리 생활 있고요. 두 번째 화학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자, 요거는 이렇게요. 자, 여기 1단원인데 이거는요 그냥 이거예요. 선생님 네. 너무 졸려요. 자, 선생님이 뽀뽀해서 깨워줄게. 어. 잠자는 쪽의 왕자님을 화학 선생님께서 뽀뽀해서 깨워줄게. 자, 이거예요. 요거 단어는 화학과 우리 생활 단어는 화학이 우리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었다라고 화학 배워야 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자, 여기 물질하고 화학 반응식이 이게 많이 어려워요.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양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양을 따질 때 원자가 몇 개인지 세요. 여러분들 원자 보이나요? 네. 분자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 그냥 세요. 시발.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세요? 그죠? 그냥 세요. 여러분들 부자 망하게 하는 방법 알아요? 노예로 들어가요. 그 부잣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첫날 하루 종일 일하고요. 쌀 한 톨만 받아요. 둘째 날은 2배를 받습니다. 쌀 2톨만 받아가지고 가요. 셋째 날은요. 그 2배인 4톨을 받아가지고 가요. 이렇게 1년만 하면 망합니다. 왜요? 거듭 제곱이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마지막에 부자가 한 가마를 주기 시작했어. 그럼 다음 달에 2가마를 줘야 되잖아. 그럼 반 가마를 어떻게 측정했을까? 세요. 여러분들 쌀 한 가마에 쌀이 몇 톨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무게. 무게로요? 어떻게? 하나하나씩 세요. 하나씩 세요. 그죠? 맞아요. 하나씩 세도 알 수 있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두 번째로요. 10개씩 묶어서 세요. 그렇지. 10개씩 묶어서 세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커다란 통에 쌀을 넣고요. 그 통에 조그만 컵을 몇 개 들어가나 계산하고요. 그 컵에 소수잔으로 몇 개 들어가나 돼서 소수잔에 있는 걸 개수 세면 곱해보면 되죠. 그죠? 자, 우리 원자 개수 셀 때는 이런 방법을 써요. 뭔가 묶음 단위로 묶어서 셉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쌀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쌀의 개수를 바보같이 하나씩 다 세는 건 형문이가 할 일이고요. 졸리니까 세야지고. 안 졸린 사람들은 안 돼. 딴 일 해야지. 형문아, 그지?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 양적 관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면서요. 씨발 화학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가져요. 근데 이게 1단원이라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진짜로요. 이게
용서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짜증만 나고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알아줘도 돼요. 왜? 우리 뭐 배우는 거라 그랬죠?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개수 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는 학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얼마나 썰지는 나중에 화학 공장에서 할 일이고요. 그죠? 화학 공장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건 물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배우는 거라서 간단하게만 배우고 갈 겁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지만 기본은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건 할 거고요. 기본은 알고 할 거고 너무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뒤에 문제를 딱 보시면 문제 딱 보서 이게 문제 풀려요. 이걸 어떻게 풀어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가면 풀려요. 나중에 가면 풀려요. 자, 그래서 거기 1단원의 첫 번, 자 화학과 우리 생활 해서 첫 번째 뭐 나옵니까? 화학의 유용성 나옵니다. 자, 화학의 유용성. 자, 첫 번째, 자 화학이 우리 생활을 참 해결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식생활 해결을 했대요. 해결을 했답니다. 신이 먹는 거죠.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자, 중세 시대하고 현대하고 농업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중세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중세는 거의 이만큼이 농사. 그죠? 지금은요. 현대는요. 이만큼이 농사.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의 비율이 크지만 생산량은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없어서요? 아니요. 기술이 없다라기보다는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져요. 감자 농사를 집니다. 자, 감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자가 식물이고요. 식물이고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많은 성분이 뭐예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많은 성분. 짜면 나와요. 여러분들도 짜면. 뭐 나오죠? 물이요. 여러분들 확 짜면요. 여러분들 몸무게의 60%에서 70%가 물입니다. 물 짜져요. 그럼 나오면 뭐가 돼요? 가루가 되겠죠. 인스턴트 인간이 되는 거죠. 물을 부으면 다시 이제 훅 하고 사람이 나타나고. 옛날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고양이를 막 짜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인스턴트 고양이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실제로. 미친 거죠. 멍청한. 자, 세포는 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문제는 얘입니다. 얘. 자, 여러분들 단백질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죠? 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영재교 반 애들한테 식물에 구성하는 10대 원소를 가르쳐 줄 때 식물을 구성하는 10대 원소, 10가지 원소를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배우냐면 촌티나는 황인철이 마구 칼칼하다 라고 가르쳐요. 이게 뭐야? CHON 촌 티나는 황
인 철이 마구 칼칼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CH5N. 자, 광합성 할 때요.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공급되죠? 기공을 통해서 공급되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아요. 그죠? 자, 물은요. 뿌리털을 통해서 땅에서 흡수하죠. 물만 잘 지면 얘네들은 공급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질소는 어디 많아요? 과자, 공기. 그죠? 과자 사면 질소 사면 과자 주죠? 그죠? 요즘 과자는 질소가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럼 공기 중에서 이렇게 받아서 써요? 네. 못 써요. 왜 못 쓰냐 하면 공기 중에 질소는요. N2라는 분자인데 얘가 되게 단단히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질소하고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돼서 얘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N2 형태로 식물이 흡수를 못해요.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NO3-나 NH4+ 이런 형태로 이온 형태로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하고 같이요. 물하고 같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많이 부족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야? 똥하고 오줌이요. 퇴비요. 똥하고 오줌을 삭혀서 퇴비를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퇴비가 먹고 싼 거잖아요. 먹는 양에 비해서 싸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에너지 쓰고 남으니까, 그죠? 남잖아. 그러니까 적어요. 그러면 계속 먹는 양에 비해서 싸는 양이 적어지니까 퇴비의 양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가 크질 못하고요. 성장을 못하니까 생장량이 적어집니다. 질소 부족으로 인해서. 질소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했어? 자, 얘를 만들었어. 하버라는 사람하고 보시라는 사람이 이 하버라는 사람하고 보시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갖고 뭐예요? 요소 비료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질소 비료죠. 공급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를 주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거의 4배 늘어납니다. 4배. 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농사 짓는 사람의 인원수가 엄청나게 줄게 돼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죠? 거기에다가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가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그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징기기관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공장, 공업 계열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농업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생산량이 엄청 증폭돼서 이제 먹을 게 부족한 일은 안 벌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화학이 이런 반응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연구해서 하버라는 사람하고 보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거기 책에는요, 하버라는 사람이만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죠? 하버라는 사람만 만들었다고 나오죠. 노벨상 받았어요, 이 사람. 요거 만들어가지고. 요 공정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보쉬라는 사람은 왜 취급을 안 하냐?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예, 독일 원래 하버라는 사람하고 보시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보시라는 사람은 게스타포가 됐대요. 그 유대인 잡아서 학살하는. 그래서 전범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학술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게 노벨상 받으면 취소돼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냥 그런 얘기를. 어쨌든 그 하버라 보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보시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이 질소 공급원을 공급해서 많은 생산량을 해서 식량관을 해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의생활. 자, 의생활을 해결했다. 자, 의가 뭐예요? 옷이요, 옷. 자, 옛날에 옷은 뭐가 되겠어요? 천연섬이에요. 자, 마, 견, 면, 모. 자, 마가 뭐죠? 그 3배 줄기로 만든 옷을 마라고 해요. 3배가 배옷이죠, 배옷. 견은요. 견은 비단이요, 비단. 면은 목화로 만든 거예요. 모는요, 양털로 만든 거예요. 다 뭐예요? 천연 재료예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노동집약적입니다. 노동집약적. 무슨 뜻? 만드는데, 옷 만드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천연섬유는 우리 몸에 되게 좋아요. 천연섬유 우리 몸에 되게 좋습니다. 예. 다도 뭐 알레르기나 이런 거 안 일으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슈퍼맨이 입고 있는 삼각반스로 팬티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일론인데. 느낌이 와요? 천연섬유가 있지만 천연섬유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생산량이 부족하고 잘 해집니다. 마모가 잘 돼요. 내마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찢어지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한 게 뭐야? 이걸 해결한 게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가 뭐게요? 나일론이요. 자, 최초의 케로도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합성섬유를 만들었거든요. 케로도스라는 사람이 합성을 만들었는데 이 케로도스가 만든 게 나일론 66이에요. 쌤 물 마시고 와도 돼요? 네. 나일론 66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만 하고 좀 쉽시다. 왜 나일론 66이라고 하냐면요. 나일론 66이라고 하는 건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는 거하고 메틸렌 다이아민 하고 아디프산이라고 만든 거예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림을 그릴게요.
얘하고요. 말랑 안 들어와. 뭐예요? 얘하고 합쳐서 만든 거예요. 왜 나일론 66이게요? 맞춰보세요. 66개라서. (66년생이라서) 왜 나일론 66이게요? 아 그려줬잖아 일부러. 왜 그럴까? C가 6개. 그죠. 얘도 탄소가 6개고요. 얘도 탄소가 6개예요. 그래서 이 66은 이 단위체 얘네들의 탄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나일론 88도 있고요. 나일론 610도 있고요.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저걸 구성하는 물질의 탄소 개수라는 뜻이에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었나? 지네같이 생겼네. 그죠? 지네같이 생겼네. 뭐 이러고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들 머리 쥐어 터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뭐냐면 자 얘네들이 결합할 때요. 요거하고요. 여기서 H 빠지고요. 여기서 OH 빠져서 OH 빠져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NHCO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이런 결합이 하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일론에서는 아마이드 결합, 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똑같은 게 뭐냐면 자,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될 때도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드 결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얘하고 얘가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으면 어떤 특징이냐? 단백질이요. 신축성이 있어요. 말랑말랑하죠, 여러분들 피부가. 그죠? 나일론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죠? 스타킹이요. 잘 늘어나죠. 신축성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자, 화학 물질들이요 결합해서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면요 성질들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물질들이 결합해도 그 내부의 결합 구조가 비슷하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과일에 있는 산들, 뭐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뭐 구연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산들에는 다 똑같이 이게 들어있어요.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들어있습니다.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신맛을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화합물이지만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라는 걸 보면 얘가 어떤 성질을 갖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예요.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보면 얘네들이 성질이 어떨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요. 복잡한 화합물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합성 섬유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성 섬유가 이 천연 섬유의 단점을 해결합니다. 천연 섬유의 단점 뭐야? 생산량이 부족한 거, 내마모성이 없는 거, 이런 걸 해결합니다. 하지만 천연 섬유의 장점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섞죠. 혼방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못 보면 혼방돼 있는 거 많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장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케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 진행하도록 하죠. 아유, 세게 때린다 할까 뭘 아픈 척하고 있어. 원래 자. 장수리면 좀 아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자, 나일론이 가장 신체 합성 섬유고요. 자, 폴리에스터가 좀 제일 많이 쓰는, 여러분들 교복이 다 폴리에스터예요. 교복 자체가 폴리에스터. 그래서 잘 안 구겨져요. 교복이 잘 안 구겨지고 잘 먹는 거예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 문제 해결을 했대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추운 지방까지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건축 재료가 천연 재료에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 콘크리트가 뭐냐 하면 시멘트하고요, 모래하고 자갈을 섞은 거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네. 이 콘크리트의 단점은요, 자, 인장 강도가 약해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잡고 쭉 잡아 빼면 푸슥 하고 부서져요. 물론 사람 손 정도는 아니고 좀 세기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철근을 집어넣는 거죠.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 안에. 여기는 이제 가벽이고요. 때려봐요.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거 뽀개면 건물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죠. 그거 뽀개면 무너져요. 안 뽀개져요, 그 기둥. 차 갖다 박아도 안 뽀개져요. 차가 부서지죠. 단단해져.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열팽창한다고 배우죠. 그럼요. 열팽창. 중학교 2학년, 1, 2학년들 같은 1학년 때 배우고 열팽창한다고 배워요. 열을 가하면 분자사의 간격이 넓어져서 팽창한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열팽창이에요. 좁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열팽창인데, 자,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각각 다 달라요. 기체만 빼고요. 기체는 다 똑같은데, 네, 기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샤르의 법칙이 나온 거죠. 1도씩 늘어날 때마다 0도씩 부피에 273분의 1씩 늘어난다가 샤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체나 액체는 열팽창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고 겨울이 되면 줄어들었다, 여름이 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근데 얘네 둘은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같아서 건축학계에서는 얘를 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열팽창률이 똑같아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겨울이 되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만약에 달랐으면 저희 건물 달랐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못 만들었겠지. 의미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보면 각종 화학 물질들 거기 보면 옆에 아스피린 나오죠? 자, 아스피린 나오고 어디요? 옆에 그리면 아스피린 그림 나오잖아. 안 보이는데. 옆에 아스피린 분자 모양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요? 11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앞으로. 자, 아. 아스피린의 분자 모양 나오죠? 자,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약인데. 아스피린의 원래 화학 명칭이 아세틸살리실산이고요. 이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그 버드나무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통을 치료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유럽에서 버드나무 껍질 증기를 이렇게 쐬고 있으면 머리가 두통이 사라진다 뭐 그랬는데 이 먹을 수는 없어요. 살리실산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엄청 써요. 그래서 구토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토를 줄이기 위해서 아세트산하고 반응을 시켜서 만든 게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예요. 최초 합성 의약품이고요. 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아스피린 때문에 거의 100억 단위의 돈이 그냥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스피린 하나를 만들잖아요. 아스피린 하나에 100원이다 그러면요 10원 정도가 아스피린 그 특허료로 들어가요. 10% 정도. 그러면 그만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가료를 그 사용하는 허가료를 내서 쓰는 거죠. 다음 뭐 페니실린 같은 거. 항생제요. 페니실린이라는 방생제. 페니실린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었습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플레밍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요. 좀 덜 떨어진 연구소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좀 시설이 낙후한 연구소에 취직하게 돼서 그 실험을 하는데 이게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그 페트리 접시를 뚜껑 있는 페트리 접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뚜껑이 깨진 거야. 근데 그냥 그걸 사용했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깨진 틈 사이로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플레밍 아주 공부를 잘하고 깨끗한 환경에 있는 연구소에 갔다면 아마 못 발견했을 거라고. 선생님 운이네. 운이 좋았다고 거죠. 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그냥 화학이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개념 확인 문제요. 개념 문제 안 해도 되고 그건 안 해도 되고요. 자, 이 탄소화합물입니다. 자, 탄소라는 원소가 원자번호 6번에 해당하는 탄소인데요. 자,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의 개수,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합물 수하고요. 자, 뭐 원소가 118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하고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화합물을 만든 거하고 개수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탄소화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만 개씩 만들어져요. 새로운 탄수화물이. 큰일 났다. 저는 그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루에 2만 개씩. 근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결합 구조를 갖고 있으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고. 비타가 뭐예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고. 아, 네. 너 화학적 성질이 뭔지 알아? 화학적 성질은요. 화학적 성질이 뭐야? 화학적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탄소가요 되게 확장성이 좋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맨 밑에 나와요.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로,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대요. 그래서 최대 서로 다른 4개의 다른 원소와 결합이 가능하대요. 자, 또 그리고 탄소끼리도 다양한 형태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삼중결합, 이중결합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탄소로만으로도.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이 탄화수소예요. 무슨 수소요? 탄화수소요. 저것도 뭐 탄소가 들어가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고 얘는 어디서부터 얻어내냐면요. 원유에서부터 얻어내요. 원유가 뭐예요? 석유, 원유. 기름. 기름. 그래서 원유를 분리하는 과정이 그 전에 나오죠. 그 전 페이지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요? 증류탑이라고 얘기합니다. 혼합물의 분리 과정에서 배워야 할 얘긴데요. 자,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쪽으로 올라가죠. 먼저 끓어올라서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맨 끝에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찌꺼기.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 탄소, 탄화수소고요.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휘발유가 거기 보시면 휘발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끓는 점이 30도씨부터 120도씨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휘발유도 혼합물이란 뜻이에요. 어떤 혼합물이냐면 탄소가 5개 있는 것부터 탄소가 10개 있는 것까지 화합물을 탄화수소를 이 휘발유라고 얘기해요. 요 정도 되는 거.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탄소가 8개 있는 요겁니다. 요걸 옥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옥테인은 분자식이 탄소가 8개, 수소가 18개 있는, 그래서 C8H18이에요. C8H18. 저거만 외우고 다닌다. C8H18이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C8H18. 자, 그래서 수소가 18개 있는 거예요? 네, 그쵸. 탄소가 8개와 수소가 18개 있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완전 지네처럼 8개, 여기 수소가 이렇게, 와, 이렇게 붙어있네요. 판타스틱한데요. 그래서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거기 14페이지 옆에 보시면 지 멋대로 생겼나? 여기 이제 구조 모양으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어디가요? 위아래 구부러져 있어요. 14페이지 옆에 합성 부분자에 속하는 폴리에틸렌 분자 모형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요 구조랑 비슷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탄화수소가 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CN에 HEN 플러스 E에 해당하는 알케인이라는 게 있고요. CN에 HEN이라고 하는 알켄, CN에 HEN-E에 해당하는 알카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두 개는 N이 2보다는 커야 돼요. 2보다는 커야 되는 것이고요. 자,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는 책에는 요거만 나와 있어요. 알케인만 나와 있습니다. 알케인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거기 분자식을 보면 메테인이 CH4고 그 다음 에테인이 C2H6고 프로페인이 C3H8이고 뷰테인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탄가스예요. 부탄가스. 네, C4H10이죠. 자, 이 숫자를 대충 맞춰보면 N에다가 1부터 넣으면 되죠. 네? 그죠? N에다 1 넣으면 C1에 1을 생략을 하니까 2에 1을 들어가면 2 더하기 2니까 4. 네, CH4. N이 2면 2 곱하기가 4에가 2 더하니까 6. 3이면 이렇게 되죠? 이걸 일반식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얘네들 기체죠. 얘 기체죠. 기체. 여기까지 기체. 상온에서 기체죠. 여기까지 상온에서 기체다. 여기까지 상온에서 기체고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돼서 여러분들 그 부탄가스통 흔들어 보면 흔들리죠. 액체죠. 그래서 부탄가스를 딱 넣고 불을 켜고 나서 나중에 꺼내 보면요. 그 가스통이 어떻게 돼요? 엄청 차가워요. 왜요?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기화율을 흡수했기 때문에 얘는 압력을 가해서 압력으로 액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압력을 사라지게 하면 기체가 돼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 라이터에도 이거 보면 여기 들어있는 게 부탄가스. 그래서 여기 누르면 기체가 나오고 라이터에 불 붙이면 불 붙는 거예요. 그거죠. 이게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이게 주머니에 눌려가지고 이게 자꾸만 액체가 빠져요.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는데 넣을 데가 없으니까. 한번 펴주시면 안 돼요? 응? 한번 이렇게 딱 해주시면. 왜? 레드 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구조가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이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구조가 계속 맞물려 가죠. 그죠? 예. 뭔가 뭔가 규칙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붙은 게 아니고요. 뭔가 규칙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규칙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탄화소인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이다. 자, 그래서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가 4개 이렇게 탄소는 4개씩 결합할 수 있다고 했죠? 안정한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얻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도시가스가 다 천연가스예요. 그 여러분들 아파트에 쓰는 가스 있죠? 그 천연가스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가스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가스 냄새 나요. 가스 잘못 틀어서 가스 대면 가스 냄새 납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요? 냄새와 색깔이 없다고 나오죠. 어디요? 그러면 거기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으면 냄새와 색깔이 없다. 메테인의 특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한테 공급되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에는 가스 냄새라고 인식되는 물질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아, 왜? 냄새가 없으면 냄새하고 색깔이 없으니까 이게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집에 공급하기 전에 이게 가스 냄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스 냄새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달라요. 자, 실외에서 기체 상태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물에 잘 안 녹고요.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탄화수소류가 거의 대부분 연료로 사용이 돼요. 연료. 여기 있어요? 연료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탄화수소, 탄소하고 수소 이외에 다른 원소가 들어간 것을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얘기합니다.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C2H5OH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자, 화학식이라고 하는 건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이것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학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실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 시성식이 있고요. 그 다음 구조식이 있어요. 자, 이게 서로 달라요. 뭔가 좀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그 수의 비로 표현하는 게 실험식이에요. 비율로 표시하는 게. 네? 네, 비율로 표시하는 게 실험식이고, 반면에 분자식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똑같아요. 종류와 그 수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식에서 분자식으로 가려면 n배 해주면 돼요. 정수배를 해주면 됩니다. 비율을 개수로 바꾸는 거니까.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요. 포도당이, 자, 포도당을 우리가 보면 포도당의 분자식이 얼마냐면 C6H12O6입니다. 이게 포도당이거든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자, 그럼 포당의 실험식이 뭐예요? 얘는 포당의 분자식입니다. 그럼 실험식이 얼마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보면 돼요. 6대 12대 6이니까 얼마요? 1대1이 그죠? CH2O가 포당의 실험식이죠. 포당 위에 씁시다. 이해나요? 자, 그 다음에 시성식은요. 작용기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자, 작용기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별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구조를 작용기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 과일에 있는 산들이나 뭐 식초, 아세탄 같은 거에 보면 다 뭐가 들어있다고? COOH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런 구조가 들어있다고 했죠? 요게 작용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카르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작용기를 표현한 거예요. 작용기를 표현해서 자, 아세트산을 봅시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시성식이 CH3COOH가 됩니다. 자, 요게 아세트산의 시성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성식으로 물질을 많이 써요. 왜?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 얘가 산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포도당은요 시성식을 안 써요. 왜 안 쓸까? 왜 안 쓸까? 복잡해서.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에 녹아 있는 포도당과 가루 포도당의 작용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안 써요, 일반적으로. 그럼 야, 아세트산의 분자식 뭐니? 여기 탄소가 몇 개야? 2개죠? C2. 자, 수소가 몇 개야? 4개. 그다음 산소가 몇 개야? 2개요. 오, 이게 꼭 그 아세트산의 분자식이에요. 자, 그럼 실험식은요? 그죠? 실험식이 아세트산과 포도당이 어때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실험식으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없네요, 그죠? 근데 실험식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뭐야? 염화나트륨 같은 거야.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야. 자, 분자식은 그 수를 나타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NaCl 덩어리가 있는데 NaCl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 봤더니 여기에 나트륨이 100만 개 있어. 그 다음에 Cl이 100만 개 있어. 그러면 Na 100만, Cl 100만이라고 써야지 이게 분자식이죠. 개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가다가 이거를 잘못해서 뚝 떨어뜨렸어. 반쪽이 졌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Na 50만, Cl 50만이 됐어. 그럼 얘랑 다르니? 소금 덩어리가 쪼개져서 반으로 됐으면 맛이 달라지나? 성질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요. 무한 반복돼 있어. 그래서 무한 반복돼 있어서 개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실험식으로 써요. 실험식으로 써요. 그래서 뭐 염화 마그네슘, MgCl2, NaCl 뭐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보면 이 앞에 있는 게 금속이고요. 뒤에 있는 게 비금속이에요. 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이 3단원에 배워요. 이게 왜 이온 결합 물질인지 이제 배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무한 반복돼 있어서
분자식, 그러니까 그 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수가 달라지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 H2O하고 H2O2가 같은 거니? 숫자가 틀려지면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 완전히 개수 비율이 틀리니까 NO2하고요 N2O4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이물질하고 이물질하고요 실제로 있는 물질이에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자, 저기 뒤에 어느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쭉 넘어가서 자, 236페이지 보세요. 236페이지 보면요. 거기 탐구자료 창에 NO2하고 N2O4 나오죠. 자, NO2가 무슨 색깔? 젓갈색을 띈대요. NO2는요. 무색을 띈다고 하죠. 서로 다른 물질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NO2하고 N2O4하고 어때요? 실험식이 같죠? 근데 분자식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요. 분자식이 다른데 같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무한 반복된 거는 분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식은 말 그대로 구조예요, 구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아마 이 앞에 있을걸, 그림이? 포도당이 어디 있지? 포도당이? 없네. 포도당. 당당당당. 당당당당. 없네. 선생님 수업 언제 끝나요? 10시에 끝난다고 했잖아. 그랬습니다. 선생님 지금 머리가 형문아? 네. 응. 자, 네가 네. 문제가 뭐냐면 네.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 네. 네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 네. 네가 안 한 거지. 응?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냐? 네. 그럴 수 있어.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네.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보고 안 되면 뭐 못하는 거, 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안 해보고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쪽팔리잖아. 안 쪽팔리냐? 응? 그 여우하고 포도 얘기 알죠? 네? 여우하고 포도, 이소부화에 아니요. 여우가 저기 달린 포도를 갖고요 따먹으려고 깡충깡충깡충 뛰었는데 못 따먹은 거야. 그래서 여우는 생각했어요. 뭐예요?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는 포도야 라고 돌아갔대요. 넌 그 여우랑 똑같은 거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응? 진짜 그게 실수도 있어. 그지? 응. 하지만 문제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버섯 농장을 못 해요. 그 뭐예요? 선생님의 꿈이다 이 나쁜 거야. 선생님의 꿈을 밟지 마. 알겠어? 버섯 농약이 네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선생님의 꿈은 점점 멀어져. 왜? 네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화학사 만들고 도망가 버리면 선생님이 수강료를 적게 받을 거고 그럼 월급이 적어질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은퇴해서 버섯 농장을 해야 되는데 그 버섯 농장을 못 한단 말이야. 재밌겠네요. 벌써 버섯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 다 구했어. 진짜로요? 당신이라고 있어. 덩치 크고 일 잘하게 생긴 거야. 무상으로 와서 일하겠다고 나가는 약속했어. 그래서 월급은 줄 거야. 최저시급의 4분의 1. 자, 농담이고. 어쨌든 선생님 꿈은 진짜 버섯 농장이에요. 학원 선생 끝나고 은퇴해서 버섯 농장 할 거예요. 어울리네요. 이유는 버섯이 좋아. 얘들아 생각해봐. 토마토 농장을 하면 토마토 열릴 때만 딸 수 있잖아. 그리고 겨울에는 어때? 못 따요.
그러면 못 팔잖아. 돈을 네. 못 벌잖아. 근데 버섯은요. 비싸요. 온도만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계속 영양만 공급하면 계속 자라요. 매번 따서 매번 팔 수 있거든요. 버섯은 비싸요. 그래서 선생님은 버섯 농장을 할 거예요. 대신 버섯은 식물이 아니죠. 뭐예요? 세균이요. 균류예요, 균류. 그죠? 네. 곰팡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 폐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경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오케이. 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화학이 재미있는 학문이다 알려서 화학 수업을 많이 듣게. 왜 선생님 말이 거짓말 같아? 애들한테 재밌어? 과학학원 다닌다니까 왜 다니냐는데. 화학 재밌어. 그런 애들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아, 너도 듣고 있어봐. 나중에 네가 내가 저런 것도 어디서 들었는데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선생님이 칭찬해 준다니까. 아니 듣고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물어보세요. 제가 딱 말해드릴게요. 됐거든. 네, 잘 듣고 진짜? 있어요. 네, 진짜? 네, 진짜?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구조식의 그림이거든요. 자, 아세트산 그림이요. 자, 이렇게 돼요. CH3 그냥 이건 평면으로 그린 거고요. 원래는 입체적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어려워서 그냥 안 할래요. 자, 이렇게 그려요. 이런 구조고 포당 그릴 수 있는데요. 안 그릴래요. 복잡해서 여러분들 못 봐요. 실제로 포당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포당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릴 때 포당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 탄소가 이렇게 있고 재밌게 생겼죠? 위에서 보면 육각형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위에서 보면 육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온 거고 여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입체적 구조예요. 기가 막힙니다. 머리 아프다. 얘하고 평행이고요. 얘하고 평행이고요. 얘하고 평행이에요. 이거 그리는 것도 예술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화학 보면요. 내가 제일 재밌었던 화학이 뭐냐면 유기화학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원래 전공이 무기화학이에요. 무기화학이 뭐냐면 돌가루 만드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TiO2 만들었어요. TiO2.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해서 그 광촉매 하는 거 만들었거든요. 완전 돌가루 맨날 킥킥거리다가 맨날 돌 부시고 킥킥거리고 막 먼지 날리고 그랬는데 근데 선생님 원래 더 유기화학을 더 좋아했어요. 이런 게 유기화학이거든요. 화학 반응해가지고 뭔가 물질 새로운 물질 만들어내고 이런 걸 되게 더 좋아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실험하다가 다른 애가 실험하다가 죽었나? 이렇게 끓임 쪽을 잘못 넣어가지고요. 끓임 쪽 넣어야지 이게 갑자기 안 터진다 그러잖아요. 끓임 쪽을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에 촥 하고 끼얹어졌거든요. 실험복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끼얹어졌거든요. 그래서 불도 붙고, 화상 안 입었어요. 여러분들 불 붙었는데 안 뜨거운 불 있는 거 알아요? 안 뜨거워요.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싫어. 내가 왜 보여주냐? 궁금해서. 오우씨. 궁금하면 500원. 자, 500원이요? 근데 그거 딱 끼얹고 나서 알레르기가 생긴 거야. 용매에 대한 알레르기가. 그래서 선생님 원래 지금 여기 신장 쪽에 수술 한번 했거든요. 마취가 안 돼가지고 곡소 마취하고 수술했어요. 원래 전신 마취해야 될 수술인데 곡소 마취하고 수술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그 칼날이 그 등뼈에 긁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어우 소름 되게 끼치더라. 메스가 뼈에 긁히는 소리가 이게 보통 장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들려요. 안 아프세요? 네. 지금도 잘 마취가 잘 안 돼요. 치과에 가서도 막 힘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뒤로 이 용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술도 그때부터 못 마셨어요. 지금은 마셔요. 지금도 못 마셔요. 지금은 주로 의도적으로 안 마시려고 해요.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때 못 마신 버릇이 돼가지고 안 마셔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요렇게 빨개집니다. 바둑이처럼. 그리고 발바닥이 엄청 가려워요. 막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막 가려워요. 그래서 알코올을 못 먹겠어요. 술 그리고 맛이 술을 있어요? 못 먹죠. 대학교 1, 2학년 때 엄청 술 먹고 다녔는데. 맛이 있어요. 아니 시원해. 맥주는요? 시원해. 맥주도 맛있고 소주는 그 톡 쏘는 그 맛에 소주에도 탄산이 있어요. 아니 아이씨 됐어. 나중에 큰 뭐. 저 회오리 할 줄 아는데. 잘한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지성식. 자 그래서요. 자 요 알코올이 자 요거는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알코올을 보면요. 요게 OH가 작용기예요. 작용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 건데 요게 들어있으면 다 알코올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CH3OH가 뭐요? 메탄올이고요. C2H5가 에탄올이고요. C3H7OH가 프로파놀이고 이런 거예요. 다 올자가 붙어. OH가 붙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요 에탄올을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되게 재밌어요. 탄소에 수소에 좀 입체적으로 그릴게요. 수소에 탄소가 있고요.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O가 있고 여기 H가 있습니다. 좀 빠른 사람들은 보일 텐데. 뭐가요? 강아지다. 그래도 술 먹으면 걔네가 잘. 조금 먹으면 귀엽죠. 얼굴 빨개지는 게 귀여워. 근데 많이 먹으면 걔네는 분자구조가 걔라서. 이건 이제 이런 걸 유사과학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런 걸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걸 유사과학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건 믿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진짜 분자구조가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분자구조가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되게 웃기죠. 다른 것도 없어요. 싫어 안 가요. 뭐요? 자, 그래서 에탄올이 있고요. 자, 에탄올은 어떻게 만든다고 나와요? 거기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다고 하죠. 누가요? 발효시키는 게 뭐예요? 혹시 교모라고 들어봤어요? 교모? 교모라고 들어봤어요? 교모? 이스트. 이스트 동쪽. 교모라고 하는데 교모가 원래 되게 웃긴 놈이에요. 자, 얘네가 원래 곰팡이거든요. 곰팡이는 원래 포자법으로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포자 색깔이 푸른색이라서 푸른 곰팡이고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곰팡이 종류인데 포자법으로 번식하지 않아요. 출하법으로 번식합니다. 출하법이 뭐냐면 이렇게 교모가 있잖아요. 그럼 조그만 교모가 자라서 얘가 똥 떨어져서 작은 교모가 생기는 거예요. 미니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추가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효모가 왜 중요하냐면 효모는요. 자, 산소가 있을 때는요. 유기호흡을 해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무기호흡을 해요. 자, 유기호흡은 기차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거라서 영양분을 거의 완벽하게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해요. 반면에 무기호흡은 기체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양분 내에 있는 산소를 이용합니다. 영양분 내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키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효모가 포도당에서 C6H12O6에서 2개의 CO2를 만들고 2개의 C2H5OH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알코올 발효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이거 효모가 자라는 걸 뭐라고 하면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 혹시 누룩 들어봤어요? 누룩? 아니요. 보리, 여러분들 보리 알죠? 보리. 이 보리를 말려서 보리를, 그러니까 껍질째 보리를 말려서요 막 지져가지고요 그 물 적셔가지고 지져가지고 놓으면요 거기에 효모가 자라요. 그렇게 해서 딱딱하게 굳힌 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루로 내서 꼬드밥하고 막 섞어가지고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뽀글뽀글뽀글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막걸리가 만들어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놀러 가면 막걸리를 이제 설 전에, 절이나 명절 전에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항아리 이렇게 담아서. 그럼 삼촌이 몰래 가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떠먹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걸리면 야! 너 공기 들어가면 숨 쉬어져! 그런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뭐예요? 산소가 없을 때는 무기호흡해서 에탄올을 만드는데 예? 그럼 그 에탄올이요. 만들어진 에탄올이 산소가 들어가면서 유기호흡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얘가 만들어져요. 식초가 돼버려요. 술이 아니라 식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기 그 항아리 뚜껑을 열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술이 시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식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식초가 어떻게 만드냐면 감 꼭지를 따서 씻어가지고요 그냥 차곡차곡 항아리에 넣어놔요. 그럼 처음에 뭐가 돼요? 감술이요. 감에 있는 영양분들이 당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그냥 냅둬요. 그럼 계속 해서 식초가 돼요. 그걸 감식초라고 해요. 그거 안 돼요. 그냥 냅두면 식초가 되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효모는 되게 재밌는 거다. 자, 어떻게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만든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술의 성분, 소독용 알코올, 약품 원료, 실험용 시약 등등 여러 가지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세트산 나오네요. 아세트산, 그죠? 자, 아세트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아세트산 파는 거 알아요? 식료품점에 가면 빙초산이라고 팔아요. 빙초산이라고 들어봤나요? 그런데 겨울에 가면 병 안에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여름에 가면 액체가 돼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딱딱하게 굳은 얼음처럼 된 거를 준다 그래서 빙초산이에요. 빙이 얼음 빙자예요. 왜냐하면 얘가 녹는 점이 17도씨예요. 그러니까 17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얼어버려요. 반면에 17도보다 높으면 녹아 있겠죠. 여름에 가면 액체인데 겨울에 가면 고체를 줘. 그럼 뭐 하는 데 쓰냐 하면 뭔가 삭힐 때 써요. 여러분들
그 홍어회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시큼한 홍어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삭힐 때 이 빈추산을 꼭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빈추산 그 순액 원액을 여러분들 냄새 맡으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팍 쏘면서 거의 기절할 수준으로 엄청. 식초 냄새 나도 싫어하잖아. 식초가 대략 한 3%에서 5% 정도 용액이에요. 아세트산 수용액이 아세트산하고 물하고 3% 내지 5% 정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97%, 95%, 아세트산이 5%. 이 정도 섞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말데이드.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HCHO. 우리가 HCHO라고 쓰는데, 자, C에 O에 HH 들었죠? 자, 요게 되게 간단한 분자 구조지만 여러분들의 아토피를 일으키는 가장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세지증후군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알데히드, 이게 폼알데히드가 저기 접착제 만들 때 쓰여요. 근데 접착제를 마름 깔 때 접착제로 바르잖아. 그러니까 접착제가 마르면서 폼알데히드가 올라오니까 그 새집에서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토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애들이. 요즘에는 아토피 없는 애들이 별로 없죠. 다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학물질에 많이 오염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톤. 자, 아세톤 뭐 할 때 씁니까? 그쵸. 여학생들 많이 알죠. 아세톤 어디 써요? 매니큐어 지을 때. 그죠? 매니큐어 지을 때 아세톤 쓰잖아요. 물로 지우면 매니큐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왜 물로 안 지워져요? 왜 물로 안 지워지지?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는 거 봤어요? 매니큐어가 기름 성분이에요. 그래서 물하고 안 섞여요. 근데 아세톤으로 닦으면, 자, 여기 아세톤이 C에 O에 CH3, CH3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기름 성분이고요. 이 부분이 물하고 잘 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매니큐어 붙이고 여기 물 붙여서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바른 다음에 물로 씻어서 싹 씻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세톤은 좋은 용매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되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물질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실험식, 분자식, 기성식, 구조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쓴 우리가 이런 식들은 CHO, CH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지성식이다. 근데 피치 못하게 분자식을 쓰는 몇 개가 있다. 분자식을 쓰는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자, 그리고 실험식과 분자식, 기성식, 구조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이, 자, 화학물질이 되게 많다. 화학물질이 되게 많은데, 자, 여기 이 작용기라고 하는 거, 이 작용기가 똑같으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거기 18페이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18페이지만. 알겠어요? 18페이지만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요. 18, 19페이지만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뒤에 내신 만점 문제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이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냥 대충 화학이 이런 거다라고 안내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끝!